저는 대웅기획의 CR6팀에서 CD로 일하고 있는 류미경입니다. 지금 담당하고 있는 광고주는 롯데칠성의 탐스제로, 그리고 별빛청아 스파클링 같은 이런 식음료 굉장히 많이 담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제가 DCA 심사를 했었는데 그때 심사했던 경험을 토대로 어떤 부분이 보완되고 또 어떤 부분이 더 개발된다면 수상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주관적인 견해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공모전 할 때는 20년 전인데 20년 전하고 지금은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했죠. 제가 공모전 할 때만 해도 뭐 제품이나 브랜드의 편익을 굉장히 멋있는 비주얼과 또 좋은 카피로 표현을 하면 수상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아이디어에 대한 접근법도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령 작년에 심사를 할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내주셨어요. 그런데 수상의 당락이 결정되는 건 그 수많은 비슷한 아이디어들 속에서 어떤 한 포인트를 다르게 해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 작품이 뭐 파이널리스트가 되고 또 어떤 작품은 대상이 되기도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착이 갔었고 또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 점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뭐 제가 별빛청아를 담당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별빛청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내가 만들 때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아이디어가 많았는데 특히 이 병 라벨을 가지고 활용하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병 라벨을 가지고 뭐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 당락이 결정되기도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별다른 라벨이라고 하는 작품은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라벨인데 여기에 LED 기술을 도입하자라고 하는 하나의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에 따라서 우리 타겟들의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별빛청아가 어떻게 색다른 일상을 경험하게 하는지를 표현을 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똑같은 생각들이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생각들 속에서 나는 이런 기술을 한번 접목해볼까? 하는 그 기술이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남들과 다른 하나의 포인트를 적용한다면 훨씬 수상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알록 패치에 대한 광고였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사실 굉장히 아깝게 파이널리스트에 그치긴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어떤 부분이 좋았냐면 보통 그냥 제품의 뭐 물성적인 특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치지만 이 작품은 알록이라는 이 제품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이 제품의 USP를 그대로 타겟들의 삶으로 옮겨와서 타겟들이 조금 더 이 알록 패치에 대해서 생활 속에서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했다는 점, 이 점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뭐 어느 부분이 조금 더 보완되면 좋았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은 해외 광고제에서도 이 다양한 수상 부문들이 있는데 그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면 거창하지만 요 시안도 이 작품도 만약에 뭐 그렇게 해서 뭐 관절염이라든지 아니면 근육통이 있는 어른들에게까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책임까지 이어지는 작품으로 조금 더 발전이 된다면 굉장히 다른 아이디어들과 다르게 좀 더 후킹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작품도 사실 마찬가지로 파이널리스트였는데 너무너무 되게 아쉬웠어요. 그런데 굉장히 재밌게 접근을 했던 아이디어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영상 광고를 출품할 때는 사람들이 이런 스토리로 이런 흐름에서 이런 작품을 이제 표현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 스토리의 흐름이라는 게 우리가 완성도 있게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어느 날 로티로리가 사라졌다. 이 키워드 하나만으로도 저는 이걸 뭔가 추리 소설을 보는 듯한 아니면 추리 영화를 보는 듯한 구성으로 TV 광고 하나 만들면 어떨까? 바로 그 스토리의 흐름이 연결이 되었었어요. 근데 자세히 뜯어다 보면 이 작품 역시 마찬가지로 소비자들과 인터랙션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다면 영상 광고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흐름으로 구성을 해보는 거죠. 짧게 15초로 구성을 하면 그게 바로 영상 광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은 그냥 단순히 인터랙션만으로 남기기에는 굉장히 아쉬웠다.
그래서 언젠가 내가 생각한 이 아이디어를 영상으로 구현을 해보는 걸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이 흐름대로만 한번 쭉 써보세요. 줄글을 써보시고 그걸 압축한다면 바로 훌륭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슷비슷한 아이디어들 속에서 다른 분야와의 이종교배를 한번 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한 포인트씩 조금 더 해본다면 수상의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운기획의 전략 11팀에서 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박유진입니다. 작년 DCA 심사를 맡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너무 좋은 작품들이 많이 들어왔어서 그 부분들 중에서 가장 좋은 작품을 골라내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제가 조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것들을 심사할 것인가를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포인트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먼저 하나는 당연히 대학생들의 공모전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그 재기발랄한 아이디어가 얼만큼 좀 창의적인가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의 이제 가장 필수적인 요소였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결국에는 이게 뭐 크리에이터의 제작물이 아니라 기획서이기 때문에 이 기획서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좀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획서가 뭘 위해서 작성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에는 나의 아이디어를 팔기 위해서 이 아이디어를 설득시키기 위한 자료로서 이것이 작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얼마나 설득적인가를 이제 생각하면서 심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설득적인 것에 대한 포인트 역시도 아무래도 시장이나 소비자 그리고 뭐 제품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진단을 하는가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얼마나 창의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는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고서 심사를 하고자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가 함께 보고 싶었었던 작품은 대상을 수상한 안주의 맛과 분위기를 빛내줄 별빛 청아 스파클링입니다. 네, 이 작품은 대상을 수상한 만큼 워낙 로직도 탄탄하고 아이디어도 재미가 있었는데요. 특히나 제가 심사 기준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이런 시장이나 소비자에 대한 분석 자체가 좀 저는 재미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런 홈파티 문화에서 이 청아가 굉장히 이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1차적으로 짚어주었는데요. 사실 이제 코로나가 해소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오히려 역으로 음용 행태가 좀 제한적으로 좀 판단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약점을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문제점으로 분석을 해 주었고요. 이에 따라서 소비자들을 조금 더 확장하는 방식으로 이제 솔루션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저는 굉장히 접근이 좋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신규 타겟을 이제 확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음용 횟수라던가 그들의 음용 행태 같은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사실 분석을 해줬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저는 굉장히 유의미하게 다가왔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나 명확한 타겟팅과 함께 안주 페어링이라고 하는 이런 타겟들의 니즈를 제품에 이제 이입을 해줌으로써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완성도 있게 이제 제출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왔었던 별빛 더하기라는 이런 그 컨셉 자체도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뒤에 이어져 나오는 이런 무드등이라던가 별 보러 갈래? 라는 이런 IMC적인 이 재미 요소들도 굉장히 같이 한 컨셉 하에서 잘 보여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함께 보고 싶었었던 작품은 금상을 수상했던 이럴 수가 없는 제로입니다. 소비자들은 실질적으로 제로 제품은 맛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 제품은 굉장히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맛있게 다가갔다라고 하는 포인트를 보여줌으로써 소비자들의 편견과 그에 대한 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반응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분석으로 저에게는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에게는 굉장히 설득력을 높여주는 요소로서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컨셉 역시 이럴 수가 없는 제로라고 하는 이 부분 자체가 조금 더 재미있게 대학생 특유의 이런 재치를 보여주는 컨셉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같이 보고 싶은 작품은 동상을 수상을 했었던 내일 또 찾아가고 싶은 네이버 웨일입니다. 사실 제목부터 네이버 웨일과 내일 이렇게 좀 재미있게 재치있게 이제 눈길을 좀 끌어주는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작품 역시도 시장과 제품에 대한 분석을 굉장히 잘 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소비자들이 브라우저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능적인 이슈보다는 심리적인 좀 배리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잘 짚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솔루션 역시도 조금 더 가볍게 여행하다라고 하는 컨셉으로 좀 가볍게 제시를 해줌으로써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저희에게 좀 표현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설득력 있는 기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 시장과 소비자 그리고 제품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어떤 진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좋은 처방을 내느냐는 정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설득력 있고 근거 있는 그런 좀 로직을 제시를 해준다면 더욱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 DCA에서는 총 3개의 공통과제가 주어집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브랜드로 롯데칠성음료 2% 부족할 때를 선택하고 과제 2를 선택했다면 MZ 타겟들을 대상으로 2% 부족할 때에 대한 브랜드 선호도 높이는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출품 규격을 간소화했습니다. 기획 부문에서는 기획서를 35매에서 25매로 줄였고 작품 부문은 브리프 보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각 브랜드의 해결 과제를 핵심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중심으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기획 부문 본선은 대면 프레젠테이션으로 진행됩니다. 아쉽게 탈락한 작품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는 세상에 나쁜 아이디어는 없다. 세나도 열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웅기획 인스타그램을 통해 안내되니 팔로우해주세요. 네, 여러분만의 상상력과 신선함으로 더 재밌는 DCA 공모전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참여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겠지만 더욱더 재미있는 아이디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DCA 화이팅!